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이른이 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대접받으려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전에는 저도 참 많이 억울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왜 애들은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까? 왜 나를 점점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시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자식의 말 한마디에 밤잠 설친 적 없으신가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기다리며 서운하진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다 괜찮다 허허 웃으시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요. 내 인생 어디로 갔나 싶어 눈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서운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내 삶은 지우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서운함의 끝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식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를 대하는 나의 태도에 비밀이 있었지요. 내가 나를 무시하니 자식도 나를 무시했던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절대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비밀. 그건 자식을 가르치거나 나무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을 바꾸고 품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5가지 지혜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자식 눈치 보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나로 당당해지는 평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올해로 80이 된 김영숙 씨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숙 씨는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오직 인내 하나로 견뎌온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험한 세상에서 홀몸으로 남매를 키워냈지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남들 입는 예쁜 옷 한 벌 안 사며 살았습니다. 생선 한 토막이 생기면 자식 밥그릇에 얹어주기 바빴고 본인은 늘 찬물에 밥 말아 삭힌 김치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렇게 자식들 앞길 열어주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니 그저 효도받으며 편안하게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에 들렀다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간 영숙 씨를 보고 금쪽 같은 손주 녀석이 코를 꽉 막으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의 철없는 말보다 더 아팠던 건 그 뒤에 이어진 아들의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아이를 따끔하게 나무라기는커녕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어머니, 다음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라며 다른 말을 하더랍니다. 자식의 무관심과 그 서늘한 눈빛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씨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나 싶어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목이 다 늘어나 너덜너덜해진 티셔츠를 입고 굽은 등을 한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 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 자식 눈치 보며 서운함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 스스로를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산책길에서 오랫동안 꽃을 가꾸며 살아온 정원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영숙 씨에게 친구가 조용히 흙을 털며 말하더군요.
영수가 꽃이 향기를 잃으면 벌과 나비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단다. 그 한마디가 영숙 씨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비가 오지 않는 건 자식 탓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고귀한 향기를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었지요. 그때부터 영숙 씨는 자식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결심한 듯 안방 장롱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켜켜이 쌓인 낡은 옷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지요. 10년도 더 된 빛바랜 티셔츠,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심지어 아들이 입다 버린 낡은 점퍼까지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일할 때나 입어야지 하며 아껴둔 것들이 사실은 영숙 씨의 삶을 초라하게 가두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옷들을 망설임 없이 커다란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나를 소홀히 대했던 지난날의 습관들을 함께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정작 나 자신은 늘 뒷전으로 미루며 살았지요. 깨끗한 옷, 좋은 음식은 다 자식 몫이었고 우리는 늘 남은 것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자식이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 누가 보지 않아도 집안에서 스스로를 단정하게 가꿉니다. 목 늘어난 옷 대신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겉모습을 정돈하니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하지만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는 연습도 매일 합니다. 처음엔 참 쑥스러웠지만 매일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다. 영수가라고 말을 건네니 어느덧 그 자리엔 자식 눈치 보던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울 속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나요? 화려한 옷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깨끗한 옷 한 벌 골라 입으셨나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시작이 자식의 무관심한 눈빛을 존경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영숙 씨가 단단히 결심한 것은 입술을 무겁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아들 집에만 가면 눈에 거슬리는 게 왜 그리도 많던지요. 애들 밥은 제때 챙겨 먹였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좀 치우고 살아라 하며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보태곤 했습니다. 뒤돌아서면 다 자식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소리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조언이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간섭이자 부모를 피하게 만드는 벽이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자식에게 쏟아붓는 잔소리는 결국 부모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가르쳐 주려 하지만 자식은 비난으로 듣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어른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저도 참 늦게야 알았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혀끝까지 차오르는 비결이나 훈수 대신 깊은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그저 고생 많다, 애썼다는 따뜻한 격려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지요. 침묵은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강력한 언어입니다. 영숙 씨가 말을 아끼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잔소리 들을까봐 자리를 피하기 바빴던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의 조용한 눈빛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느낀 겁니다.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니 오히려 내 존재감이 더 묵직하게 자식들의 삶 속에 스며든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자식 앞에서 입을 닫고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부모의 침묵이 10마디 호통이나 100마디 조언보다 자식의 마음을 훨씬 더 깊게 울립니다. 어른의 품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담아내는 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줄이고 나를 가꾸기 시작하자 영숙 씨에게는 전에는 없던 시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온종일 휴대폰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자식에게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손주 녀석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내 머릿속은 온통 자식들의 일과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만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영숙 씨는 이제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을 찾아가 평생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게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하지만 하얀 화선지 위에 검은 먹물이 번져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자식 때문에 시끄러웠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기쁨을 여든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삶에 집중할 때 자식과의 관계에는 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식은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며 홀로 서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당당한 인간으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식이 전화를 하면 영숙 씨는 엄마 지금 서예 숙제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며 먼저 전화를 끊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매달리던 전화를 끊자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며 궁금해하더랍니다. 홀로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안부 말고 나를 설레게 하는 나만의 일과가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한 기다림이 아니라 빛나는 탐험이 될 것입니다. 영숙 씨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가장 경계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문장이었지요. 전에는 아들이 서운하게 하거나 며느리가 무심할 때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생선 장사를 하며 발바닥에 피멍이 들도록 뛰어다닌 그 모진 세월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는 이제 그 고생을 훈장처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에게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무거운 빈문서로 들립니다.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입 밖으로 내어 생색을 내는 순간 자식은 고마움보다 부채감을 먼저 느끼지요. 그 미안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되고 결국 자식은 부모를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고생했던 그 시절은 그저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만 가슴에 묻어두어야 합니다. 생색내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영숙 씨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기억은 하되 기록은 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쏟아부은 정성을 하나하나 장부에 적어두듯 기억하면 결국 내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지요. 영숙 씨는 이제 아들에게 옛날 고생담을 늘어놓는 대신 요즘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짧은 격려를 건넵니다. 내 공을 내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희생을 스스로 헤아리고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매일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가만히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공을 깨끗이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고 자식은 절대 그런 부모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숙 씨가 마주한 것은 조금은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공부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며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 목록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 남겨진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는 소박한 부탁들을 적어 내려갔지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해묵은 짐들,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며 쌓아둔 잡동사니를 하나둘 정리하며 영숙 씨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 주변을 비우는 과정이 곧 내 마음의 집착을 비우는 과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맑고 깊어집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지 않고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 받으려 연연하지 않게 되니까요. 자식에게 나중에 나 아프면 어떡할 거냐며 불안을 전가하던 모습 대신 나는 내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는 부모의 담담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품격이 됩니다. 죽음을 공부하니 역설적으로 남은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식이 전화를 늦게 받으면 나를 무시하나 싶어 화가 났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자식의 사소한 행동에 일희일비하던 마음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보게 되었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장식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스승이 됩니다.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뒷모습은 자식에게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셨나요?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고 타인에게 억지로 기대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단정하게 정리하겠다는 그 초연한 태도가 여러분을 자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죽음을 등 뒤에 두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럼 영숙 씨처럼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손이 닿는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행동 10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오늘 당장 낡은 수건을 모두 버리고 뽀송뽀송한 새 수건을 꺼내 쓰세요. 나를 대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내 몸에 닿는 물건을 귀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접시에 정성스럽게 차려 드세요. 대충 물에 말아먹는 끼니는 내 마음까지 허기지게 만드니까요. 나를 위해 차린 정성스러운 식탁이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바로 내일 입고 나가세요. 좋은 날 입으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넷째는 자식에게 먼저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나 서운함을 내비치지 마세요.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먼저 끊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전화기는 자식을 기다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소식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섯째는 자식의 잘못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봐도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부모의 너그러운 침묵은 100마디 꾸짖음보다 더 무거운 울림을 줍니다. 비판보다 이해가 앞설 때 자식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섯째는 매일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내 몸의 근육을 챙기세요. 내 발로 걷는 건강함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독립이자 선물입니다. 일곱째는 하루에 3번 거울 속 나를 보며 소리내어 활짝 웃어보세요. 웃음 띤 얼굴에는 자식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밝고 단단한 기운이 깃듭니다. 여덟째는 이번 주 안에 가까운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꼭 하나 찾아보세요. 무언가에 몰입하는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롭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아홉째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다정한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서운함을 말하기보다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식의 마음은 절로 부모를 향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열째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나 자신을 가만히 토닥여 주세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자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품격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돌아보니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대접받으려 애쓰고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며 서운함으로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이 이제야 참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랐던 것이 실은 얼마나 큰 욕심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을 단단하게 일구면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지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만 바라보던 그 간절한 시선을 거두어 나를 향하게 하세요. 낡은 옷을 과감히 버리고 말을 줄이며 나만의 향기를 채워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고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스스로 빛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영숙 씨의 이야기와 10가지 작은 실천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은 꼭 아껴둔 예쁜 옷을 입겠다거나 자식 전화를 조금 일찍 끊어보겠다는 소박한 다짐이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그 귀한 다짐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운함에 눈물 찢는 다른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고단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슬쩍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외롭지 않게 아름답게 익어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어떤 꽃보다 더 진하고 고귀한 향기를 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